이수진 영상 디자이너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역 배우들입니다. 진기한 역의 김다현 배우님, 그리고 박영수 배우님, 그리고 강림 역의 손흥진 배우님, 그리고 옆에 조fun의 배우님 참여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자훈 역의 김도빈 배우님, 그리고 정동환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신과 함께 저승편, 네, 그 빛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해주셨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새로 부임하신 서울예술대는 신임예술 감독님, 최종실 감독님의 인사 한 말씀 먼저 드릴까요? 네. 앉았어요? 앞으로 자리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단 예술감독 최종실입니다. 네, 부임하자마자 신과 함께 저승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예술단이 한국적 과목을 선보이고자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접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대중적인 콘텐츠로 더 많은 관객들한테 다가가도록 합니다. 이승과 저승, 현대적인 저승 사차가 등장하는 설정들도 재미있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담고 있어서 이 공연이 많은 관객들에게 울림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쁘게 사는 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각자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쾌하고 보시다시피 멋진 무대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으니 많은 관객들이 즐기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마음으로 저희 공연을 널리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새롭게 부임하신 최종실 예술감독님의 인사 말씀이었고요. 이번에는 신과 함께 원작자인 주호민 작가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처음에 제 만화가 만화를 뮤지컬로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올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는데요. 어제 첫 공연을 보고 정말 기대 이상으로 멋진 무대와 배우님들의 연기, 음악들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멋지게 뮤지컬로 제 만화를 만들어주신 서울예술단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관객 여러분께 더 오랫동안 선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스태프를 대표해서 김광구 연출님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연출 맡은 김광구입니다. 저는 2001년 바람의 나라 초연 이후에 14년 만에 서울예술단에서 신과 함께로 연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과 함께를 제작해 주신 서울예술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과 함께는 49일 동안의 저승 여정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승의 과정을 무겁지 않게 유쾌하게 그러나 피해설 수 있게 역설적으로 슬프게 또는 반성할 수 있는 재미있는 뮤지컬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민 작가님께서, 주호민 작가님께서 일정상 먼저 일어나셔야 하는 사정이 있으신 관계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주호민 작가님께 기자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가 되셨군요. 앞에 계신 기자님. 저는 MBN스타 금빛나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주호민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신과함께가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도 많이 러브콜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장르 중에서도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이유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좀 이제 저승과 이승을 표현하기 있어서 좀 제한적인 공간적인 제한이 있는 게 분명 확실한데 그럼에도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선택
선택한 이유와 함께 지금 이 신과 함께가 과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공간들이 잘 표현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세계관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신과 함께는 현재 영화와 드라마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뮤지컬로 만들게 된 계기는 서울예술단은 원래 한국적인 생체가 진한 작품들을 계속 해온 예술단이고, 그래서 신과 함께 같은 한국적인 정서가 강한 작품과 가장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뮤지컬의 특성상 만화로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노래 한 곡으로 압축이 된다거나, 또 사실 공간적인 제약도 어떤 무대 장치나 이런 환형 무대를 통해서 이승과 저승이 원래 번갈아 가면서 만화에서는 진행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절하게 표현이 될지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 환영 무대를 통해서 그게 정말 지혜롭게 그 장면 전환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시고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정도라면 거의 뭐 초월 20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만족하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제가 조명 불지경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최근에 웹툰이 콘텐츠의 원소스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거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만족도 있게, 완성도 있게 나오는 작품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다른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이제 10년 정도가 됐고요. 웹툰을 이용한 그런 원소스 멀티 유즈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물론 만화가 재밌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포털에 연재되는 만화들은 10대, 20대, 30대 남자, 여자 그런 독자의 취향이 데이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컨텐츠로 이식을 할 때 그런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점점 그런 작업들이 누적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훌륭한 작품들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뭐 미생 신드롬이라든지, 미생도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고,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어떤 작품 이식에 대한 노하우가 생길수록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웹툰 원작의 뮤지컬 중에서는 이번이 가장 큰 규모의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더 좋은 작품들이 또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민 작가님, 좀 시간이 더 있으시다는 안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 앉아 있으셔도 괜히 원작 순서를 진행해 드렸네요. 오늘 특별 대우 해드렸습니다. 원작자님께서.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께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쪽에 기자님. 공인예술평론가 강인모입니다. 박동우, 정재진 두 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 원작하고 연출 정도만 알고 들어왔는데, 무대를 딱 보는 순간 이건 박동우 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성과 이성,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와 또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대가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무대가 고정적인 것인지, 이 속에서 지금 리프트로 위아래로 내려오는 것 이외에는 변화가 더 없는지, 디자이너는 그 위와 아래, 그 다음에 환형이 의미를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재진 선생님께는 박동우 무대에 있어서 영상을 준비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명이 지금 굉장히 압도적인데, 전막을 보지 않아서 영상은 어땠는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에서 영상이 분명히 기어코 무엇인가를 해내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바닥에서 보여지는 이런 판타스틱한 분위기와 지금 커튼 쪽에 있는 커튼 월들에서 구멍이 있는 것이라든지 요철이 들어간 부분들에 영상이 매칭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지금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 점들에 대해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네, 먼저 박동훈 기자님. 예, 지금 이제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환영 무대가 이 무대의 기본이 되는데요. 그 환영 무대는 기본적으로는 그 윤회 사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승에서 지은 온갖 그 선행 악업의 결과로 나중에 육도의 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윤회를 시각적으로 상징화하면서 그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변수탕에 탕이 된다든가 화탕지옥에 화탕이 된다든가 그런 모습을 띌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윤회의 저 바퀴 위에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신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승에서 짓고 있는 온갖 여러 가지 선행, 죄업, 탐욕, 비리 이런 것들이 전부 신문이라는 걸로 우리는 대표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상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옥의 모습들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뒤에 지하철도 있지만 이거 외에도 실제 공연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무대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무대 전면에는 프로젝션을 하고 있고 바닥에는 뮤지컬에서 거의 최초로 바닥 LED 영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의 계속 바닥에서 지옥의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풍경을 저는 영상으로서 가장 스펙타클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옥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바닥 LED를 선택을 했거든요. 박동원 선생님하고 세트를 바닥에 LED로 사용하는 것을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작 뮤지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원작에서 우리가 원작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지옥의 풍경들을 정말 드라마가 갖고 있는 어떤 위트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무서운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창작 뮤지컬뿐만 아니고 국내 뮤지컬 공연 사상 바닥에 LED를 쓴 건 처음입니다. 네, 이게 다 LED인 거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그 지옥의 영상들이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공연을 아무래도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프레스콜만으로는 아쉬운 점들이 보이네요. 네. 네, 로얄석이 2층이 아닌가. 실제로 지금 DC 연뮤결에서 2층으로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층의 장점과 또 2층의 장점이 있는 작품, 어느 자리에서 보더라도 또 좋은 작품일 수 있겠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쪽에 여 기자님.